그럼 지금부터 스토리텔링 들어가 볼게요. 먼저 토요일인데 출근을 시킨대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일요일에도 출근시킨대네요. 그래서 화가 머리까지 치솟게 만든대요. 과연 이런 나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나쁜 놈이라 부르죠? 그럼 이런 작자를 한자로는 뭐라고 읽으면 될까요? 정답은 자죠. 따라서 이 한자는 놈자예요. 안녕하세요. 어쭈구리 일본어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한일 부부가 한자의 모양을 세분화한 후에 스토리텔링을 이용함으로써 일본 한자를 최대한 쉽고 효율적으로 해설해드리고 있어요. 독학으로 공부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한자기가 너무나 힘들거나 한자 때문에 골치를 앓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이 스토리텔링을 이용한 한자 비법에 대해서 너무 좋게 평가를 해주시고 있어요. 코멘트를 남겨주신 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어 한자 공부가 많이 힘드신 분께서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한자 공부 앞으로는 실패할 일은 절대로 없게 될 것이니까 마지막까지 꼭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시청 소감이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요청사항 등이 있으시면 코멘트란에 내용 남겨주시고요. 참고로 이 채널에 관한 프로필을 영상 개요란에 남겨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께서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한자편 파트 7의 5번째 시간이에요. 파트 7에서는 조개패가 쓰이고 있는 28개의 한자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번 파트의 모든 한자에 등장하는 조개패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고 또한 개별 한자에 대해서도 19개를 이미 소개해드렸어요. 따라서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파트 7의 이전 영상들을 함께 시청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새롭게 5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오늘의 주인공인 5개의 한자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모든 한자들 속에 돈이나 재물을 의미하는 한자인 조개패가 쓰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세요. 그럼 바로 이러한 점을 참고하면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을 볼게요. 이 한자는 모양을 세분화해보면 돈이나 재물을 의미하는 한자인 조개패에 더할까가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참고로 더할까는 왼쪽에는 힘력이 그리고 오른쪽에는 입구가 와 있네요. 따라서 더할까는 푸시업을 하려고 입으로 끄아 하면서 힘을 온몸에 더하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한자기가 쉬워지니까 한번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에는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실적이 급상승하고 있는 회사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연말도 되었고 해서 사원들에게 월급에 보너스까지 더해서 할인하기로 한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회사는 연말에 월급에 보너스까지 더해서 뭐 하기로 결정했나요? 정답은 할인하기로 했죠? 따라서 이 한자는 할애할 하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하레할 하에 대한 일본어 발음을 원어민 발음으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が、が、 라고 짧게 발음해줘요. 그럼 이번에는 이 한자와 관련된 음독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年賀状、年賀状、 설날하면 떠오르는 연하장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는 金河新年、金河新年、 신년의 인사말인 근하신년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이번에는 연하장을 사용해서 예문단까지 만들어 볼게요. お正月といえば年賀状です。お正月といえば年賀状です。 설날이라고 하면 연하장이에요 라는 문장인데 즉 설날하면 떠오르는 것이 연하장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레할 하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모양을 보니까 아랫부분에는 조개패가 그리고 윗부분에는 노플상 또는 오히려상이 더해져 있어요. 참고로 노플상은 단독으로 쓰이면 이와 같이 모양이 조금은 달라지게 되는데 이 윗부분에는 자글소가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입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입구는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생긴 터널 입구를 의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따라서 노플상은 터널 입구는 작으면 작을수록 교통사고 발생률이 어떻다? 높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한자암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그럼 이번엔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어느 회사에서 톱 성적을 거둔 남녀 회사원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성과가 가장 높은 이 사람들에게 보너스로 두둑하게 상을 주고 있는 장면이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는 성과가 높은 사람들에게 보너스로 두둑하게 무엇을 주나요? 정답은 상을 주죠. 따라서 이 한자는 상줄상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번에는 상줄상에 대한 일본어 발음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小、小、 라고 길게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이 한자의 음독어휘를 몇 가지 소개해 볼게요. 賞金、賞金、 상금이라는 어휘가 되고요. 다음에는 賞与、賞与、 상여라는 어휘인데 보너스라고 보셔도 좋겠어요. 다음에는 受賞、受賞、 금메달을 수상하다 할 때의 수상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 상여라는 어휘를 가지고 예문단까지 만들어 볼게요. 年末になると賞与金が楽しみになる。年末になると賞与金が楽しみになる。 연말이 되면 상여금이 기대된다 라는 문장인데 즉 보너스가 기다려진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줄상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자의 생김새를 보면 왼쪽에는 조개패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있을유가 각각 더해진 형태네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재력이 뛰어난 사업가가 권력이 있는 정치가에게 돈을 건네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 두 명의 표정 보세요. 이 표정을 보니까 이 돈은 딱 봐도 뇌물이란 걸 알겠네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재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무엇이 오가기 쉽나요? 정답은
뇌물이 오가기 쉽죠. 따라서 이 한자는 뇌물회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 한자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Y, Y, 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음도거의부터 소개해 볼게요.賄賂、賄賂、이게 바로 뇌물이라는 어휘가 되고요. 그럼 이번에는 이 와이로를 이용해서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賄賂罪で捕まる政治家を時々ニュースで見る。賄賂罪で捕まる政治家を時々ニュースで見る。 뇌물죄로 잡히는 정치가를 종종 뉴스에서 본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뇌물회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네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모양을 볼게요. 이 한자는 왼쪽에는 조개패가 그리고 오른쪽에는 설립과 입구가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 들어가 볼게요. 지금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길거리로 들고 일어선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으로 크게 외쳐가면서 투잣돈을 배상하라고 외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거리로 들고 일어선 사람들이 함께 입을 모아서 투잣돈을 뭐 하라고 하고 있나요? 투잣돈을 배상하라고 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배상할 배라는 한자가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배상할 배에 대한 일본어 발음 확인해 볼게요. 먼저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倍、倍、 라고 읽어줘요. 그럼 먼저 이 한자의 음도거의를 소개해 볼게요. 賠償、賠償、 이게 바로 배상이라는 어휘가 되고요. 다음에는 이 배상을 이용해서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被害者が加害者に損害賠償を請求する。被害者が加害者に損害賠償を請求する。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배상할 배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모양을 볼게요. 이 한자는 모양을 세분해보면 아랫부분에는 조개패, 윗부분에는 집을 의미하는 한자인 집면, 그리고 가운데에는 한일과 적을소가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가격이 상당히 비싼 재물만을 판매하고 있는 보석집이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적어도 한 개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손님을 귀빈으로 모시고 있대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이 보석집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재물을 구입하는 손님을 무엇으로 모시고 있나요? 정답은 귀빈으로 모시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귀빈빈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 한자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品、品、 이라고 발음해줘요. 그럼 먼저 한자 관련 어휘를 소개해 볼게요. 気品、気品、 이게 바로 귀빈이라는 어휘가 돼요. 그럼 다음에는 이 귀빈이라는 어휘를 가지고 일본어 예문도 한 가지 만들어 볼게요. 気品とは、もともとは身分の高い客のことを言う。気品とは、もともとは身分の高い客のことを言う。 귀빈이란 원래는 신분이 높은 고객을 말한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7의 5번째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일본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한자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회사가 연말에 월급에 보너스까지 더해서 할인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할인할하가 되었고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가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 한자는 성과가 높은 사람들에게 보너스로 두둑하게 상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상줄상이 되었고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쇼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세 번째 한자는 재력과 권력이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뇌물이 오가기 쉽다고 했었죠. 그래서 뇌물회가 되었고 이 아이도 음덕으로만 있는데 Y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네 번째 한자는 거리로 들고 일어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투잣돈을 배상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배상할 배가 되었고 이 아이도 음으로 했는데 바이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다음으로 마지막 한자는 보석집에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재물을 구입한 손님을 귀빈으로 모신다고 했었죠. 그래서 귀빈빈이 되었고 음으로만 힝으로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일본어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부터 파트 6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소리자, 맞다네.